시작할게요. 모시가 안녕하십니까. 어제 강의한 내용을 메일에 올리고 나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안부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그 종합대학원 11기생은 지금 우리 강선녀 차장과 같이 졸업한 학생들인데 저 멀리 호주에 있는 데서도 메일이 들어오고 그래 안부 전화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 3.1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격렬했던 3.1운동이 1919년 8월 달쯤 되니까 점차 이제 진정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일본 경찰의 고위 간부가 말하기를 일본 경찰의 수사력은 세계가 알아주는데 어떻게 종로경찰서 옆에서 독립선언서 3만여 매나 찍어서 전국에 뿌려지고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야합해가지고 전국적인 규모로서 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파고다 공원에서 학생들이 만세를 부를 때까지 일본 경찰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그 일본 경찰의 그 수사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때도 그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도 역시 뭐 데라우치 그 총독을 갖다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 음부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 다 사전에 다 적발됐어요. 다 적발됐고 우리 천도교에서도 그 몇 가지 운동이 있었어요. 그저 50만세 운동이지 그저 뭔가 60만세 운동 그게 있었어요. 그때 천도교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하고 학생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순저의 인산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도교에서 전부 그 삐락거정 다 찍어놓고 있다가서 그게 적발돼가지고 호독하게 당했습니다. 그때. 그 후에도 193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오심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멸해기도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두 개 다 적발됐어요. 적발돼가지고 그건 핵심 간부들만이 조직했던 단체인데도 적발이 돼가지고 230여 명이 가가지고 거의 병신되다시피 고문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런 정도에 그런 경찰이 마지막까지 그 천도교 그걸 갖다 전혀 몰랐어요. 이 운동하는 게 뼈가 다 나갔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일본 헌병대가 작성한 그 소요 사건의 개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 자료실에 그게 있는데. 그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나니 그 금년 봄부터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 봄이라는 건 1919년이에요. 봄부터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사찰에 임했으나 전혀 나타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대에서 하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만세운동 부를 때야 비로소 깜빡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겠냐 이게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겠냐 하는 것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듣어보게 되면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그 일본은 한일 합방 그러니까 병합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종교단체에 대한 게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는 기성 종교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학무국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문공부지요. 거기서 다루고 천도교는 종교를 인정을 안 하고 유사종교에 분류를 해버립니다. 유사종교를 분류해가지고 경무국에서 천도교를 다루기 시작해요. 모든 그 중앙이나 지방의 사복 경찰이 다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상주해가지고 그 모든 천도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특히나 시일식 같은 날은 시일식을 보는데 전국에서 시일식에 참가하는 뭔가 설교자하고 설교 제목을 사전에 승인을 받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일식장 뒤에는 임석경찰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설교 내용을 일일이 찍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공선관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지금 요새 얘기하면 교무관인데 거기에는 직원들과 똑같이 상주를 하면서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모든 그 공문을 갖다 거기서 체크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문 다 거기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경리관에서는 그때 금융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경리관에서는 하루하루 들어오는 돈이 어디서 얼마가 들어왔고 나가는 돈이 무엇에 얼마가 나갔다는 걸 이걸 일일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이 되면 그걸 문서상으로 회계사창 그걸 만들어 서류 만들어 가지고 그저 보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체크해요. 그러니까 미세한 문제까지 전부가 관여할 정도로 천도교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엄하게 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되자 그런 이제 천도교가 그런 상태예요. 그때 이제 그 8월 29일 날 이제 1910년이죠. 8월 29일 날 한일 합반이라는 그게 발표되잖아요. 발표되니까 그날 아침에 조회석상에 이암성 사님이 직접 참석을 합니다. 중앙정부 조회석상에 참석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외놈에게 뺏긴 주권은 내가 10년 안에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은 조직과 힘을 가진 천도교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게 이미 계획한 바가 있으니 제군들은 내 뜻에 따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은 총독부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합니다.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아마 그걸 살피겠죠. 그걸 해가지고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듬해 1911년 8월 달에 갑자기 중앙정부 주요 간부들 데리고 우이동으로 나갑니다. 요새는 우이동 못 보면 잠깐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미아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야 됩니다. 소로길로 걸어서 이제 걸로 가는데 그게 30리길이에요. 그걸 가가지고서, 근데 그때 우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서울시내가 아니라 그 고양군 승인면에 속한 그 신산유곡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아주 그런데 그때 옛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덕성여대 입구하고 그 설박공원 있는데 거기가 마지막 집이 한 채 있었대요. 그 외에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 외에서 도서남인데 도서남까지 가는 길에는 아람들이 밤나무하고 벚나무가 있었가지고 소로길 하나만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길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쭉 그 일대를 갖다가 살펴보시더니 그 전날, 그 전에 한번 이암성사님이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유심히 봐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대 살펴보더니 지금의 봉황각 자리 있는 근처에 오시더니 금융관장 불러요. 부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길 기점으로 해가지고 밭이나 임야나 가리지 말고 3만 평을 무조건 사라. 돈의 고하를 막느라고 무조건 사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성사님 앞에서 왜 삽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묻진 못했어요. 그때 옛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솜찜을 집어서 물에 들어가려면 그럼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없었대요. 그때는 그 정도래요. 그거 사려니까 예하고 답변하고는 그해 11월 달에 28,000평을 갖다 800원에 삽니다. 근데 그때 어르신들 얘기는 아마 그 땅값 800원이 한 10배 정도 비싸게 샀을 거라고 그럽니다. 땅을 내놓은 것 같으면 가서 흥정이댁도 하지만은 안 팔겠다고 집에 있는데 찾아가 가지고 팔아달라고 사줘라 하니까 그게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래서 800원에 그거 샀는데 그 이듬해 3월 달에 바로 거기서 봉황각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 중앙정부에 있는 간부들까지도 그걸 몰랐어요. 도대체 서울시내문 모를까? 이 산골에다가 3만 평이나 사가지고 무엇에 쓸 거냐 이게요. 여기 이런 애딴 곳에다가. 그리고 그걸 의심했는데 그걸 질문을 못했다고 그래요. 전혀. 그래가지고서 그 3만 평 사놓고 나 이듬해 3월 달서부터 봉황각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6월 달에 완공이 돼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4월 달에 1차 보서 그 학생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21명을 전국에서 뽑아요. 그게 대교구장들 것이에요. 처음에 뽑은 거기에는 민족 대표로 뽑힌 사람이, 후에 뽑힌 사람이 3명인가 4명이 들어가요. 그 정도 중요 간부들만 뽑아요. 제가 우이동 있을 때 그 수도원장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도대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교구에서 무슨 직책을 가진 사람이 왔는지 그걸 몰랐는데 마지막에 조사해보니까 전부가 중요 간부들이에요.
그건 요새처럼 뭐 수도원에 오라고 그렇게 공문 보내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때 7차례에 걸쳐서 483명을 갖다가 졸업을 시켰는데 1차에 21명, 그 다음에 2차, 3차, 4차까지 세 번은 49명, 49명 이제 하고, 그 다음에 5, 6, 7번은 105명씩 나가요. 우리 천덕의 수련이 일주일 하고 21일, 그 다음에 49일, 105일 이거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맞추는데 한 사람도 빠진 게 없어요. 그 온 사람들이 판경북도 경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고병자 쓰는 경성, 거기서도 와요. 그때 철도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함흥까지밖에 못 들어갔을 때예요. 경부선하고. 그 일본 놈들이 그건 뭐 대륙 침략 때문에 그 경부선은 왔으니까 경부선하고 그쪽에 한경선은 함흥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러면 한경북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서 원산에 도착해가지고 기차 타고 가요. 요새처럼 버스가 그때 없을 때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그때 한 사람도 애누리 없이 그냥 전부 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게 형사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그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7차에 걸쳐서 49회인데 상당히 급하게 해요. 수도원이 낙성되기도 전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를 도선 안에 가가지고 수련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에도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듯이 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엔 소용이 없으니까 그게 미리 준비한다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나온 사람들 갖다가서는 이제 그 보니까 대교구장에 59명이 참석을 해요. 그 483명 가운데 대교구장이 59명. 대교구장이라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때 5만 이상을 이제 고를 때 대교구장이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59명이고 그 다음에 교구장이 212명이나 돼요. 그러면 반 이상이 대교구장하고 교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교인을 상대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서 안에 그저 뭐인가 그 연원주들 그때 그게 106명이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직접 교인을 상대로 하는 간부뿐만 거기에 모아가지고서 49일 수련을 해요. 근데 참 대단했던 게 뭐냐게 되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그것이 한 90% 정도는 농민 출신들 거예요. 농사철에 그 사람들이 와서 49일 하면 거의 2달 걸려요.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면 그 집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었겠냐 이게요. 그래도 그게 다 온 거예요. 와서. 그때 성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게 되면 모든 기본권이 이제 박탈당한 상태예요. 이제 그랬는데 언론, 출판, 결사, 그 다음에 집회 자유가 전혀 뭐 없을 때거든. 그때 종교하고 학교만이 제한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종교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학교 공부하는 것만이 집회가 허용됐지 딴 데는 일체 그게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종교를 갖다 제한적으로 허가된 그 종교계를 최대한 이용하고 들어간 게 양성사님이에요. 우이동 수도원은 딱 짓고 나니까 수도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명칭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이라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느 교구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수도원 사람은 다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50명이든 5명이든 다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수련하든 49일을 수련하든 그 수도원의 그 자연을 그 공간을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구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49일 동안 수련을 밤낮을 같이 침식을 같이 하면 하는데 무슨 얘기들 못하겠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이 와서 수사할 수가 없었대요. 왔다가 하루 가려면 거기에 지비대도 있어서 잘 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 와서 쳐다보고선 그냥 가는 수밖에 없대요. 집으로 갈때. 그리고 이 감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으로 3.1 운동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거기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양성사. 첫 번째. 그러니까 비밀이 새나갈 새간이 없는 거예요. 우이동 그때야 비로소 그 간부들도 그걸 알았대. 아, 이게구나. 이걸 위해서 이 우이동 그 비싼 땅을 샀구나. 이걸 그때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끝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성사님이 그 법설이 나옵니다. 그때들 나오는 게. 그런데 그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20만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육신을 가진 이걸 버리고 성심을 그 따지라는 그걸 이제 20만성에 대해서 주로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수련이 필요하다. 종교적 수련을 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하게 되면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의가로 이루어진다. 신앙을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계나 국가나 종교계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오늘에 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전세에 믿을 수도 없고 후대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를 뺏겼으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지 후대에 맡길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49일을 수련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때 이 양반들이 나가서 교구에서 그 얘기들을 전부가 이제 다 나오게 되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그 의동 수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그 보성사 문제가 나와요. 보성사는 그때 천도교 이암성사님이 일본에 망명하고 계실 때 일본에서 신문이나 출판 문화 사업이 얼마나 그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일본에서 직접 느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여원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 최신 인쇄 시설하고 활자를 갖다 확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인쇄소를 차려놔가지고 그때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기술자를 갖다 애부 사람들하고 이제 합작해가지고서 그 인쇄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경전이랑 우리 천덕에서 2만 몇천 분가 찍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낚시 그건데 그러고 나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놈들한테. 그래가지고 결국 2년 동안 재판에서도 졌어요. 완전히 뺏긴 거죠. 그냥 그 사기 당해가지고. 그 성사님은 그냥 모르고서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됩니다. 그 업자들이 와가지고서 뭐 이번에 2만 몇 평 했는데 이게 얼마고 뭐 하면서 도장나면 그냥 그 믿고서 찍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놈들이 그 사기를 쳐가지고서 그냥 인쇄해서 그래 뺏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신사라고 하는 인쇄소를 갖다 우리가 다시 또 이암성사가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천도교 월보를 갖다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천도교 교회 월보. 그게 이제 그때부터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후에 이제 보성학교가 천도교가 직접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천도교가 이제 그 관리하게 그 학교를 운영하게 됐을 때 그때 보성사가 그때 보성전문학교에 인쇄소 됐어요. 그게 들어와서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도교에 갔던 본관 그걸 합쳐가지고 천도교 인쇄소를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름은 보성사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게 시설은 두 개 합쳐놓으니까 시설은 많고 인원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죠. 적자가 나니까 그 상물에 있는 인명수라는 사람이 매달 고역인 거예요. 가서 성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가 또 적자 났습니다. 이게 보고하기가 참 거부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사님한테서 돈이 나와요. 적자 X만큼 돈을 받아오는데 이건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분도 지쳐가지고서 성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도저히 적자 못 내나니까 이거 팔읍시다. 이걸 얘기를 하니까 성사님 한마디로 거져요. 그냥 두어. 그리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건 뭐 뻔한 거거든. 이게 많은 거는 이렇게 적자가 나가지고 많을 거 뻔하니까 이 사람이 중앙총부에 우리 간부진에게 가서 그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권동진이나 오세장 씨나 이런 분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듣던 맞아요. 이게 인쇄소가 많은 건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사님한테다가 그 얘기를 했대요. 성사님 이거 아무래도 이거 결선이 이거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밖에다가 우리가 인쇄할 거 있으면 맡기면 그러면 그걸 싸게 맡깁니다. 이걸 이제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성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한 나라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딱 한 번 써먹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유사시 우리 보성사도 제 몫을 할 때가 올 겁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그때야 그 간부들이 아는 거야. 아, 딴 뜻이 있구나. 이 성사님은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비로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3.1운동 때 그 인쇄서가 없었으면 독립선언서를 어디서 찍겠습니까? 그거 찍으면 그게 죽어요. 그거 못 찍어요. 그리고 그 전에 대교구장들 모일 때 성사님이 또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적어도 대교구 정도 되게 되면 그 등사판 하나는 있어야지, 이 소리를 했대요. 그 지나가는 소리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듣은 사람들은 그 등사기를 다 갖다 놨어요. 대교구에다. 그래서 3.1운동 때 독립선언서가 많이 못 나간 데는 등사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까지 전부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벌써 그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결국 보성사는 그 후에 6월 달에 일본 놈의 방화로 인해서 인쇄시설이고 뭐고 싹 다 타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인쇄서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 성사님 그것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독립운동 자금 문제예요. 1914년서부터 독일하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1918년쯤 되니까 이미 폐색이 독일이 치러진 거예요. 독일이 질 걸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시배했어요. 1월달에 1918년 1월달에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합니다. 그때 14개 조항 가운데 9개 항목에 민족 자결주의가 나와요. 그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돼요. 그러니까 그때 성사님이 생각한 거는 이제 때가 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권동진, 오세장, 최진 세 분에게다가 지시를 합니다. 국제정세 잘 살피다가 조그마한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해라. 지시를 하고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이 이제 문제인데 그때 천도교는 37개 대교구에 193개 교구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300만 교인을 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부터 매달 올라오는 성금 가지고 중앙정부에 경상비 쓰고 그 다음에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립학교 20몇 개 학교를 천도교가 자금을 지원해 주랬어요. 그 자금 다 지원해 주고도 한 달에 수천 원씩 예금이 될 정도예요. 조금이 될 정도로 경제력이 탄탄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본 경찰이 손바닥 보듯이 지금 살피고 있는 판인데 이 돈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독립운동에 소요될 막대한 그 독립운동 자금을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게 교당 건축이에요. 우리는 그때 견지동 그쪽에 교단이 있었어요. 2층짜리 교단이 다 있었거든요. 교단 건축 그걸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부구총회 4월 달에 1918년 4월 달에 부구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의를 합니다. 금년 10월 28일 대신사 탄신기념일까지 모든 1호당 우리 교인 1호당 10원 이상씩 건축 헌금을 바치도록 결의가 돼요. 그때 우이동에 있을 때 그 효감 조기수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10원이라는 값어치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효감 선생 얘기가 자기가 구성에서부터 중앙정부에 오기 위해서 종로에 와가지고 하루 저녁 자게 되면 여관에서 저녁을 주었대요. 그때는 저녁을 주어가지고 저녁 먹고 그날 저녁 자고서 나올 때 얼마 주냐면 70전에서 80전을 주었대요. 이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얘기로 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효암 선생님한테 말씀 드렸을 때 계산해보면 한 집에 20만 원 꼴이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새 계산하면 한 50만 원 돼요. 요간비 요새 요간에서 밥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따로 나가 사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면 한 50만 원 정도 지금 되겠더라고요. 이게 모든 가정에서부터 그걸 내라고 이제 그게 지시가 내려가요. 성사님 지시가 떨어지니까 그게 전국에서 그때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모이는데 일본 놈들이 그걸 용서를 안 해요. 즉시 그건 일본 기부법에 위반되니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을 때는 영수증 다 가져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갈 때까지 천도교가 예금해놨던 56,600원이에요. 새 은행에 들어가 있던 그걸 압류해요. 그거 다
용증 다 가져올 때까지 압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압수할 그 면목은 안 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데 돈을 내고도 그 이제 성사님에게 냈던 분들은 돈을 받았다고 돌려받았다고 하는 용증 써줘야 돼요. 그걸 이제 종로소에 내야 되니까 써주는데 이분들은 가가지고 돈은 안 받고 용증만 써주고 가서 자기한테 돈 낸 사람들한테 교부장한테 또 용증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적발이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적발이 하나도 안 되게 해주고서 그러는데 그때 돈이 들어온 게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채워 못하고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